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14년 9월 21일 CAT 1급 이번 달은 2교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문제 첫 번째 템플릿으로 제공된 이제 모델링 파일을 도면과 비교해서 치수를 수정을 하고 형상을 수정을 하는 거죠. 형상을 수정을 하고 최적을 산출하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있는 형상은 왼쪽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템플릿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번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안내 문구 있는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틀 블럭이죠. 타이틀 작성할 때 쓸 타이틀 블럭도 마찬가지로 이제 KPC 제공하는 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원래 시험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고 이 안내 문구를 선택을 해서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CAT 1급에서는 더 이상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도 알 수가 없고, 예전에는 이제 다른 강사님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CAT 1급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컨텐츠를 뭐 수익성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영양가 있는 컨텐츠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CAT 1급을 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응시되는 비중도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CAT 1급이라는 기술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3D를 오토캐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그나마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없는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전문 3D 툴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3D를 할 거면 전문 3D 툴을 쓴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컨텐츠를 유지하려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적게나마 이 CAT 1급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제 CAT 1급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적으로 CAT 1급 보려는 분들이 지금 영상이 요새 이제 다른 강사님들한테 잘 안 올라오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오토캐드에서 3D를 해보는 걸 권장하는 편이에요. 3D 캐드를 쓸 거여도 오토캐드 3D를 한번 경험을 하고 그걸 완전하게 익힌 다음에 가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 불편한 이 오토캐드에서 3D를 다뤄보다 보면 이 공간 좌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쓰게 되고, 여기서 익혔던 거를 응용을 해서 3D로 넘어가게 되면 3D를 작업하는 작업 능력 자체가 이제 좀 많이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뭐 절대적인 뭐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토캐드 3D를 학습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합니다. 자, 어쨌든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일반 강사님들과 비교해서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강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더 이상은 이제 자료를 제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편이고, 뭐 제가 CAT 2급 할 때 늘상 얘기하자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는 강사님 또 마찬가지로 그분 제자 중에서도 CAT 1급을 보시는 분이 존재를 하지 않고요. 그분도 자기는 더 이상 오토캐드로 3D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수 확인부터 해야겠죠. 일단 이제 평면도 확인, 치수 확인이 가장 쉬울 테니까 평면도에서부터 이제 DLI. 자, 일단은 여기 치수 땅 찍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중요한 거 키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소수점이 나오죠. 소수점이 나오면 자, 이 높이, 요 부분의 높이를 내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요. 저걸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형상이 이제 바뀌면 얘도 자연스럽게 바뀔 거다. 요건 이렇게 기입하고 놔둘게요. 그 다음에 DAN.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100% 안 돼요. 늘상 얘기하지만 확실한 모서리를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수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원래 이 선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원통 곡면 표면을 그냥 아무 선도 안 그리면 이 곡면 표면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몇 가닥을 그려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OP. 내가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환경 설정에서 화면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표면당 형상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곡면에 이제 몇 개의 선을 깔아줄 거냐거든요. 지금 4개로 돼 있는데, 이거 0으로 한번 바꿔보면,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바꿔도 지금은 아무 변화 없는데, 이걸 이제 리드로우 해보면 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거니까 없는 선에다가 치수를 얘가 기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 중간에 있는 어떤 형상에 대한 선들은 이제 치수를 기입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다시 OP. 여러분들 이제 내가 저걸 0으로 해놓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4개. 그냥 곡면에 4가닥의 선이 그려져라. 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곡면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CAD 기본 했을 때는 한 4가닥 그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선을 가지고 치수를 기입하려고 그러면 끝이 안 나고, 이때 선을 그어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플랫샷을 하셔도 됩니다. F샷. 이게 제일 속편할 수 있어요. 플랫샷 해가지고, 아무 설정 안 하고 그냥 딱 갖다 놓고, 항상 나오면, 항상 내려놓고, 엔터 3번 친 다음에, 여기서 나온 형상에서 DAN. 해서 여기 치수를 확인해야겠죠. 자, 봤더니, 안 맞네요. 38. 8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게 원뿔 형태죠. 지금 딱 봐도. 원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 면을 회전시켜서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쭉 이어지는 곡면이기 때문에 이 면을 회전시켜서는 불가능하고, 결국 이제 저렇게 되려면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면 기울이기. 솔리데이트의 면의 면 테이퍼죠. 면 테이퍼를 이용해서 수정해 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직 한 가지 정보가 안 나왔어요. 뭐가 정보가 안 나왔냐면, 이제 이 선의 각도,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표면의 각도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선이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 각도가 바뀌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이냐, 어디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은 안 되니까 일단 다른 치수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DLI. 자, 64. 자, 여기서 여기까지 64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30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10. 아이고. 여기서 잘못 찍혔나봐요. 저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쵸? 중간점이 찍혀서 그래요. 이렇게 중간점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명확하게 이 선의 끝점이 딱 잡히면 19, 그쵸? 방금 중간점 삼각형이 나왔죠. 그래서, 대각 길이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나왔는데, 어쨌든 19. 이렇게 나온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치수는 틀린 게 없고, 결국 이 치수 하나인데, 그럼 이 치수의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이 원뿔이니까 원형으로 표현된 형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어딨냐면 정면도 쪽에 있어요. 정면도 쪽에서 뭘 알려줬냐? 요 위쪽에 있는 원이냐 아래쪽에 있는 원이냐인데, 여기서 평면도 기준으로 여기가 위죠. 요 위에 있는 원이냐 아니면 요 아래쪽에 있는 원이냐인데, 여기서 이제 원이 2개가 보이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이는 게 요거죠.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제 반 잘려 있으니까 호다. 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호는 원의 일부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얘의 치수를 알고 있는지, 얘의 치수를 알고 있는지, 얘의 치수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치수는 R52, 요거 하나입니다. 즉, 이제 얘의 치수를 알 수 있고, 얘가 이제 가장 큰 원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의 반지름이 52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자, 얘가, 여기까지, 요 4분점까지 52가 나오냐. 52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제 결정이 난 거는, 우리가 유지해야 될 치수는 여기의 치수다. 그렇죠? 이 치수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끝점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얘가 이 끝점을 축으로, 얘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저 원뿔의 면 전체가 이제
저기 8도 차이가 났으니까 4도죠. 결국은. 이게 왜냐면 대칭이니까, 대칭으로 적용되니까 4도가 이제 가면 되는구나. 요게 이제 30이었으니까, 38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3, 8. 그럼 각이 완만해지려면 이제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야겠네요. 그래야지 요 사이각이 완만해지겠죠. 요 사이각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방향성도 중요하죠. 이쪽으로 돌아야 되냐,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요 각도를 봐서는 이 각이 완만해져야 되니까, 요 각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벌어져야 적각이 줄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4도다라는 거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여기다. 그렇죠? 요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보죠. 이렇게 형상을 좀 돌려서 요 공면이니까, 자, 솔리드 에디트 해주겠습니다. 솔리드 에디트. 자, 그 다음에 면 F. 그 다음에 테이프 할 거니까 T. 자, 그리고 요 원의 표면을 땅 찍어요. 땅 찍어서, 자, 기준을 잡아야겠죠. 엔터. 자, 기준을 잡는데, 기준은 요 바닥. 요 면 테이퍼 개념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뭐 이 중심을 찍어야 된다, 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 바닥면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바닥면이 갖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요 점. 그쵸? 여기도 가장 바닥면이 갖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을 잡을게요. 뭐 중앙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 선택된 면에 있는 모든 점이든 아니면 모서리 선이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바닥을 잡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걸 두 번째 거 뽑아주는데 방향, 이걸 인장 방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쪽으로 뽑아줄 거냐, 이쪽으로 뽑아줄 거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뽑아준다 그러면 각도 값을 내가 플러스 값을 넣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형상 최적, 실제로 형상이 가지고 있는 최적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최적이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를 이쪽으로 찍어주고, 그쵸? 이쪽으로 찍어주고, 요 각도 값 앞에 4도인데 마이너스 4도를 붙여준다. 아니면 요 인장 방향을 반대로 뽑는 거예요. 반대로 뽑아주면 그게 역전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4도만 입력해도 된다. 이 중에 뭘 어떤 방식을 선택하셔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반대 방향, 직교가 켜져 있어야겠죠. 저는 지금 극좌표 추적이 켜져 있죠. 이쪽 방향으로 두 번째를 찍고 그냥 4도를 입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4를 입력하고 엔터를 찍게요. 그랬더니 형상이 이상해져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요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여기 있는 치수만을 보고 생각을 하면 수정해야 되는 형상이 요면, 제가 지금 컨트롤 Z로 취소했어요. 이상해졌으니까. 요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곡선이 연결돼 있는 면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요 평면, 이 면도 연결돼 있고 반대쪽도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이 연결성을 깨버리고 안쪽에 있는 원뿔만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면을 보면은 연결성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요 안쪽에 있는 요 평면들이. 그리고 여기도 유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는 단순히 치수 기입된 게 이거니까 이 형상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형상 자체가 생긴 그 형태가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수정돼야 되는 면이 이면 하나가 아니라 이면과 딱 접하는 형태로 연결돼 있는 이면도 같이 수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이면도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 형상을 제대로 이해했어?를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제자는 그랬겠죠. 네가 이제 테이퍼 쓰는 건 당연히 알 거야.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테이퍼로 형상이 수정이 됐을 때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연결적인 특성, 입체적인 특성을 거기까지 너는 알고 있는 거야? 를 묻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솔리드 에디트, 자, F, 자, 면 F, 면 했죠. 그 다음에 테이퍼, 그 다음에 여기 이면 찍고, 그 다음에 금면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 경사면 이면도고 반대쪽으로 내려와서 이면까지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돌릴게요.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자, 여기를 잡고 두 번째는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4 해서 그쵸. 여기가 전체적으로 얘만 넓어지면 안 되고 거기에 쭉 연결돼 있는 이 전체가 다 넓어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형상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걸 네가 인지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 문제에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바꿔놓고 여기 치수 이제 제대로 바뀌었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F샷 해서 작성해주고요. 자, 위쪽에다가 하나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엔터 3번 치고 DAN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는 30도가 나온다. 제대로 수정이 됐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델리트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걸 수정하고 나니까 바뀐 게 뭐냐면 얘가 42가 딱 맞게 됐네. 아까 무한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곡면의 각이 바뀌면서 얘가 다운됐던 거예요. 각이 이제 저희가 내내 최적 자체가 좀 줄어 있었잖아요. 줄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얘가 얘에 대한 위치는 변경된 게 아니니까 그 치수가 같이 수정돼 있었다. 그래서 CAT 1급 저 수정하실 때는 소수점이 있는 치수는 내가 치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긴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정면으로 갈게요. 정면도.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하려면 플래시이 아니라 UCS 해서 지금 요 상태가 XY 평면이 돼야 되니까 뷰 엔터 쳐서 이제 이렇게 UCS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겠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DRA 요거 52 예, 이건 뭐 이전에 확인했으니까 뭐 또 확인 안 하셔도 상관없기는 하겠죠. 52 맞고 그 다음에 각도 DAN 자, 여기서 이각해야 되는데 분명히 확인 안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확인될까요? 엔터 한 번 더 쳐서 3점으로 해서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해서 요 각도. 그쵸? 요건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선 두 개 가지고 요 각도 확인이 되죠. 자, 딱 보면은 요거 두 개를 다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24라고 돼 있는데, 여긴 33.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게,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가 33이 안 맞고, 이제, 요 두 개의 값이 다 틀리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 사이 값만 수정을 했다. 얘의 각도만을 조정을 했다. 라는 거고. 요 간격이 맞는데, 물론, 요 두 값이 모두 다 안 맞다고 해서 무조건 요 사이만 조정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따로 조정하고 여기 따로 조정하면, 마찬가지로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가운데만 수정을 하게 되면 한쪽은 이제 각도값이 늘어나고 그 한쪽 값에서 각도값이 늘어난 만큼 반대쪽에는 각도값이 줄어들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보였다. 그러면은 저 가운데 한 면만 각도를 수정을 한 거고 만약에 둘 다 값이 다른데 그 값의 차이가 다르다라고 하면 두 면을 개별적으로 수정했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고 하면 이면과 이면을 동시에 수정을 한 거고. 예. 따로따로 수정하게 아니라 동시에 수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파악도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면도 그리고 이면도 지금 24도라고 돼 있으니까 3도가 지금 모자라죠. 결국은 이제 이면도 이쪽으로 3도. 그렇죠? 이면도 이쪽으로 3도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방향성이 같으니까 요거는 회전 한 번으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면 회전 한 번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은 이 각의 기준이 이 중심을 찍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축은 어디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각도 기입한 것도 제가 아까 뭘 이용해서 그랬어요? 중심을 이용해서. 왜? 여기 가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중심을 기점으로. 혹시라도 의심 가시는 분들은 라인 해가지고 중심 그리고 찍고 해보면 이게 딱 일직선이 나옵니다. 요거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저게, 저 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확인해 보셔도 되고, 이렇게 선을 그려서. 어쨌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면을 같은 방향으로 3도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자, 그거 한번 수정을 해보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자, 일단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면 F. 회전이니까 R. 자, 그 다음에 화면 좀 돌려서 면이 2개여야 돼요. 이면 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이면도 돌려줄 거다. 2면을 다 선택하고 엔터. 자, 회전축은 뭐, 요 아래 원의 중심을 잡으셔도, 요 원의 중심을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 가장 큰 원의 중심을 잡으셔도 되고, 어차피 같은 중심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요렇게 잡고, 문제는 이제 2번째를 뽑을 때, 어느 쪽으로 뽑을 거냐. 그게 제일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2번째를 뽑을 때, 자, 왜, 글자 부축을 껐나? F8을 킬게요, 그럼. 직교로 해서 이쪽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뽑을 거냐, 반대쪽으로 뽑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각도의 부호가 달라진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면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 상태가 반시계 방향이 되면 플러스를 안 붙이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거죠. 플러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시계 방향이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 상태를 아무래도 누구나 다 생각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되는 게 그냥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되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내가 어디서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바라봐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를 여기를 찍었으니까 1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2번째가 돼가지고 2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본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각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면 회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면 회전에 이제 저 축의 원리는 그렇게 된다. 만약에 내가 이제 이쪽에서 2번째를 찍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바라본 게 된다? 이렇게 바라본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반시계 방향이지만, 내가 결국 2번째를 여기를 찍으면 반대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얘를 이쪽으로 뽑을 거예요. 이쪽으로 뽑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3도다. 그쵸? 이렇게. 저 이제 회전할 때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를 정해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명확히 이제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ESC 해서 명령 종료를 하면 갑자기 각도가 확 바뀌죠.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가 기입한 각도하고 이제 각도의 그 기준이 달라지면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기입해 놓는다고 무조건 다 확인이 되는 건 아니고 다시 기입해 줘야 될 거예요. DAN 해서 엔터 한번 더 치고, 자, 중심에서 첫 번째, 2번째. 지금은 27도. 그 다음에 여기는 요선 해서 33도가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각도, 저렇게 중간판이 있고, 이제 여러 개가 각도가 엮여 있는 경우는 중간판만 수정이 됐느냐, 아니면 양쪽이 수정이 됐느냐, 그리고 양쪽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이 됐느냐, 아니면 양쪽이 개별적으로 따로 수정이 돼가지고, 개별적으로 작업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긴 다 확인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로 가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측면도 화면을 이렇게 툭 뷰큐브를 돌려주고, 방향 맞춰주기 위해서 롤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UCS. 자, 지금 바라보는 걸 XY 평면이 되게 해야 되니까 V 엔터 이렇게 해주고, 시수 값들 하나하나씩 확인하죠. 일단 DLI, 자, 전체 높이 여기 4분, 여기 4분 잡아서 103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9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79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분명히 안 찍혀요.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저기는 이제 원뿔의 모서리니까 안 찍힌다. 그러면 이제 아예 안 찍히느냐? 그게 아니고 DLI. 자,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이 있어요. 여기는 요 부분이 평면이 있잖아요. 같은 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는 선이 있어요. 선은 있어서 얘를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참조 R, 회전 R이죠. 회전 R을 하고, 자, 어느 각, 여기서 이 각에 맞춰서 치수를 뽑을 거야. 해주면 나오죠. 지금 요게 달라요. 60이네요. 10mm가 다르네요. 10mm가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요거는 여기 형상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일단 치수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긴 짧고 여기 상당히 긴데 라고 보면 저 부분이 수정돼야 되는구나라는 건 아마 치수를 재기 전에 미리 확인이 되셨을 거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 이것도 확인은 마저 해야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할, 여기서 여기 각 맞춰서 이 값이 맞느냐? 이 값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바깥쪽으로 10mm 가야 되는데, 이때는 써야 되는 게 뭘까요? 이때는 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동은 우리가 이제 수평 수직일 때, 형상에서 수평 수직일 때 이동을 쉽게 쓸 수 있는데, 저렇게 대각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대각으로 10mm,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 각도에 맞춰서 대각으로 10mm를 이동해야 된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연산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옵셋과 무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면 이동과 면의 간격 띄우기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어떤 상황에서 이동이 더 편하냐 아니면 간격 띄우기가 더 편하냐 거의 이렇고, 간혹 가다 간간히 특별한 경우에는 요건 이동으로는 처리가 안 돼, 요거는 옵셋은 처리가 안 돼, 이런 경우 간간히 나오긴 해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개가 비슷한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간격을 띄워주는 게 내가 별도로 저 각도가 틀어진 거에 대한 보정 같은 거를 안 때려줘도 되니까 쉽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여기서는 면을 옵셋, 간격 띄우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면이 보이게 이렇게 요 면이죠. 요 면이니까 자, 솔리드 에디트 F,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자, 그 다음에 어느 면? 이면, 그쵸? 이면 잡았어요.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간격이 어떻게 돼요? 10mm가 더 돌출돼야 되는 거죠. 돌출돼야 되면 옵셋은 뭐예요? 플러스. 만약에 파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뭘로? 플러스. 돌출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더 지금 가지고 있는 형상에서 더 튀어나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10mm를 입력을 해서 딱, 자, 그러면 됐죠. 자, ESC로 명령 종료하고 나서 이제 평면도 여기 딱 눌러가지고 한번 볼까요? 봤더니 70으로 딱 수정이 돼 있죠. 그러면 모든 치수를 다 제대로 맞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UCS는 UCS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빅큐브에 여기 우측면도로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좌측 상단 여기 딱 클릭해서 기본 등각으로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다 수정했으니까 최적을 산출을 해야겠죠. 최적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부터 먼저 띄워야겠죠. 자, 이렇게 정답 띄웠고 이제는 최적 확인해야 되니까 볼륨 VOLUME 볼륨 엔터. 물론 매스 프롭 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하고 이제 엔터 쳐주면 자, 714 여기도 714 056 맞고요. 056 그 다음에 3203 3203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2024년 9월 20일 CAT 1급 2교시 첫 번째 문제 풀이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